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은데 그 값이 뭐랑 같은가 하고 봤더니 2R과 같더래. 그래서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 A는 사인 A 곱하기 2R로 바뀔 것이고 B는 사인 B 곱하기 2R로 바뀔 것이고 C는 사인 C 곱하기 2R로 바뀔 거라서 아까 비율 얘기했던 것처럼 A 대 B 대 C는 요거 대 요거 대 요거니까 2R이 약분돼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A 값을 만약에 변의 길이에 대한 형태로 바꾸려면 사인 A는 2R분의 A로 들어가는 건 거지. 그래서 사인 값을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건 2R분의 A를 넣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무엇이냐? 코사인 법칙 요거는 자 코사인 A는 하고 들어가서 얘가 맨 앞에 나오니까 맨 뒤에 스몰 a가 한번 들어가고 A를 뺀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앞에 두 개랑 똑같은 걸 분모에다가 형태를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코사인 A는 꼴로 식이 잡히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저건 이제 변 길이가 3개 나왔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거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코사인에서 사인을 어떻게 넘어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그렇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값이 만약에 이런 연산을 통해서 뭐 4분의 7이 나왔다라고 불가능하죠. 7분의 4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게 7, 4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49-16 들어가서 사인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사인 코사인 걔는 삼각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안에서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사인 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코사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변길이 A가 주인공이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로 마찬가지 맨 앞에 A 등장하고 맨 뒤에 A가 등장하는 형태로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식 변형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두 개 다 호환이 돼야 돼. 왔다 갔다 둘 다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할 때 각을 변 길이로 바꾸라고 하는 건 이걸 대입하란 얘기야. 각을 변 길이로 바꾸라는 건 이걸 대입하란 얘기. 사인은 얘 대신에 이걸 대입하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아까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는지 얘기했었지. 사인 법칙 언제 쓰라 그랬어? 쌍이 제대로 나와. 그렇지. 한 쌍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이 주어질 때 변과 각, 대변과 대각이 한 세트로 딱 맞게끔 나오면 그때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는 구하라고 하는 것과 주어진 것을 다 썼을 때 세 변이 완성이 되고 꼭 낀 각이 아니더라도 각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그 각의 이등분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처럼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나 모르겠다. 자, 여기를 세타로 잡아볼게요. 길이를 A, B로 놓고요. 여기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식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 A 플러스 B분의 2 AB 코사인 세타 요렇게 길이를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자,
하프수는 중선 정리라서 각의 2등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점일 때 나오는 게 그때가 이제 중선 정리인 거고, 요거는 각을 2등분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변의 길이를, 가운데에 있는 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건데, 자, 각이 2등분이 되면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랑 세타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요쪽 밑변의 길이가 나올 때도 있어. 자, 생각해봐. 각의 2등분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내가 세타를 몰라. 이게 뭔지 몰라. 미지수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안 되겠지. 그럼 대신 이걸 모르는 대신 변길이 하나를 줄 거라고. 변길이 하나를 주면 그때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 각의 2등분일 땐 얘와 얘의 변의 길이의 비가 얘와 얘의 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A 대 B면 여기가 A 대 B가 돼. 그래서 여기 성분의 길이가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얘가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변길이 3개를 주고 각하는 거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이 삼각형에서. 그치,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그리고 크게 봐도 변길이 3개에다가 각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똑같은 각의 2등분 문제여도 뭘 줬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게 달라야 돼. 세타 값을 주면 이거, 세타 값을 안 주면 코사인 법칙을 작은 데서 한번, 큰 데서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네. 이거 C의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두 개로 나눠서 A 대 B를 써야 돼요. 그렇지. 여기 변의 길이의 B가 A 대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너무 옛날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이거 중2 때쯤 나오거든. 여기가 같다라고 놓았을 때 얘가 만약, 응? 기말 안 들어요? 이거요? 기말 안 들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얘가 만약 이렇게 4, 7 하면 여기를 6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는 6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 길이는 6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나올 거라고. 비율로 3대 4로 비례 배분해서. 이게 각의 2등분일 때 너네가 떠올려야 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데 또 어떤 게 하나 기억나야 되냐면 원의 내접하는 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떠올라야 돼.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마주보는 180도. 그렇지. 이게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이 원 안에 들어가려면 대각의 합이 무조건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이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형 문제인 거잖아. 네. 삼각형 문제인데 갑자기 사각형이 나오면서 대각의 합이 파이가 나오게 뚝 떨어지면 이거 밖에 원을 그리란 뜻이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밖에 원이 왜 등장하냐면 이때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 R인 거지. 그러니까 원이랑 연결될 수가 있거든. 사인 법칙 때문에.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닿는 경우도 잘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톨레미 정리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왜요? 톨레미 정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성립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변의 길이 A, B, C, D 이거 대각선이야. PQ.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 값이 PQ의 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정리가 하나 있고요. 나중에 무슨 변길이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잡다한 지식들. 삼각형의 넓이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몇 가지 등장하지.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거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는 4R분의 ABC. 내접원의 반지름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는 뭐야? R이랑 다른 거예요? 스몰 r은 내접원이고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이고 라지 r은 삼각형 밖에 있는 원이야. 외접원이야.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은 그 삼각형 둘레 곱하기 2분의 r. 그렇지. 2분의 1R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 값이 나왔을 때 그 T인각이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사인 A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아이들이 얘네들인 거고 헤론의 공식 기억나요? 그래도 뭐야? 다 더해서 그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게 뭐냐고?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루트 S에 S-A, S-B, S-C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S가 뭐예요? 라는 식인데 이때 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나눠준 요런 식입니다. 저걸 그대로 넣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고요. 여러 가지 알아두면 어쨌든 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A 지점까지 거리가 30이고 B 지점까지 거리가 40, 각도 60 이런 상황에서 영희는 1m/초 초의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달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t초 후에 tm가 되는 걸 것이고 철수는 B에서 출발하여 2m/초의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달린대. 그러면 t초 후 이 아이가 움직인 거리는 2t가 되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40-2t가 될 거야. 근데 궁금한 것은 직선 PQ와 직선 AB가 서로 평행해야 된대. 얘네가 서로 평행하면 당연히 삼각형 요거랑 요거는 닮음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t값을 한번 구해볼게. t 대 40-2t는 3대 4가 돼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을 거니까 4t가 120 빼기 6t가 될 거고 10t는 120이 돼서 t는 12가 되겠다. 12초 후에 문제에서 원했던 평행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궁금한 것은 PQ의 길이죠. 여기. 그러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아는 거라서 코사인 법칙으로 저 PQ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를 x라고 잡아주면 x제곱은 12제곱 플러스 여기에다가 12 넣고 실질적인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16이 나오네. 1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16에다가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208이 나오고 따라서 선분 PQ 길이는 4루트 13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23번.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각뿔이에요.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는 4, 4, 4니까 전부 다 당연히 정삼각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타가 들어간 삼각형 모양을 하나를 쫙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때 DB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유지하게끔 식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길이가. 그리고 PB의 길이를 x라고 놔주면 두 개의 삼각형을 볼 건데 PBC 요거랑 PDC 요거랑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볼 거야. 둘 사이 관계가 어떨까? 자, PBC에서 여기 60도, PCD에서 여기 60도예요. 그리고 D부터 C까지 길이 6,
B부터 C까지 길이가 6이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PC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 즉, 두 개의 파란색 삼각형은 합동이야. 그래서 얘도 길이를 x라고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 전체의 제곱을 2 곱하기 x 곱하기 x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리해도 괜찮죠? 그러면 얘는 2x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약분을 하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6이 나와. 근데 이때 x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자, 다시 조그맣게 해서 x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D라는 애에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O고 C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경우가 제일 짧고 그 다음은 계속 길이가 길어져. 그래서 4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길 거야. 그 다음 이쪽으로 움직이면 역시 점점 길어지면서 4에 도착할 때가 가장 길 거야. 즉 DP 길이의 최소값은 요거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인 거거든. 이 길이를 계산을 하면 얘가 1대2대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 될 거야. 즉 x는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대입을 해서 주어진 코사인 세타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봅시다.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x에다가 2루트 3을 대입하면 쟤는 1 마이너스 12분의 16일 거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0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두 개를 빼주면 답은 5번인 거예요. 524번을 봅시다. 궁금한 것은 각 C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X값과 코사인 C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삼각형 내의 각이기 때문에 ABC 전부 파이보다 작은 각일 거고 그 범위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C가 최대가 된다는 건 코사인 C 값이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고 코사인 C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해석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하면 되죠. 그럼 코사인 C는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요 모양이 될 거고 이것은 하트 약분을 해주면 모양 자체가 20분의 x 이렇게 나와서 산술기하를 쓰기에 굉장히 편하게 잡혀 있어요. 얘는 100분의 9 따라서 2 곱하기 10분의 3 5분의 3보다는 코사인 C 값이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잘 풀린 것이고 따라서 코사인 C의 최소값은 5분의 3이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뭔지 떠올려봐. 산술기하에. 등호 성립 조건은 요 두 가지 값이 일치할 때죠. 따라서 20분의 x가 5x분의 9랑 같으니까 180이 5x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x제곱이 36과 같아야 하니까 x값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525번.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의 중심 O에서 1만큼 떨어진 점 A와 원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되거든. 이렇게 세타. 사인 세타가 최대값을 가질 때 선분 AP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모양, 요 삼각형 OPA 요 모양을 보면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X는 180도 안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지는 게 명확하게 보여.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180도 안에서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 반토막을 중심으로 이 앞쪽은 x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지지만 이쪽은 x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동이 안 돼.
연동이 안 돼. 그러니까 사인 값의 최대를 구하라고 한 말 자체를 해석해서 코사인의 최대를 구한다든지 코사인의 최소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은 그냥 그대로 사인으로 해석을 하셔야만 해요. 이 그림이 코사인을 구하기에 용이하게 보인다고 해서 코사인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이 삼각형 OPA를 연결한 밖에 외접원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을 할 거야. 삼각형 OPA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사인 세타분의 1은 2R이 될 것이고 사인 세타는 2R분의 1이 돼서 결과적으로 R 값이 가장 작을 때 사인 세타 값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외접원을 그릴 건데 그 외접원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 원을 그렸어. 그 안에 삼각형 OPA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길이 3짜리 얘가 딱 지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때 여기는 1이겠죠. 그때 지름이 제일 짧겠죠. 여기가 x가 될 거고. 따라서 그때의 x값을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을 봅시다. 지금 궁금한 것은 선분 D2의 길이 여기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천천히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 각이 같기 때문에 길이는 똑같이 4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코사인 A 값이 8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값을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사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값이 8분의 1이니까 요거 반쪽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길이가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전체 길이는 1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그럼 길이가 이렇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거야. 왜냐면 BC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 여기를 x로 놓고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x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값은 6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4사짜리 이등변 삼각형이지 밑변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밑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다시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를 구하면 16에다가 9를 빼주는 거지. 이번에 더하면 안 돼요. 저거 빼줘야 돼요. 그랬더니까 루트 7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얘랑 쟤도 똑같은 가게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코사인 값을 구하면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를 8K라고 놓고 여기 밑에 길이를 K라고 놓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루트 7 전체 제곱에다가 K의 제곱을 더한 게 8K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7 더하기 K제곱은 64K제곱이 나와서 7은 63K제곱이 나오는 거고 K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K값은 3분의 1이고 선분 D2의 길이는 3분의 8인 거죠. 7번을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이쪽 길이는 5고 여기 길이는 4가 되고 코사인 BAC는 8분의 1인데 이 M이라고 하는 점은 위와 아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AM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가. 궁금한 건 A부터 P까지 요 길이가 과연 몇이냐? 이게 궁금한 건데 좀 확대해서 볼게. 자, 확대를 왜 했냐면
이 AM이 지름이기 때문에 내가 선분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거든? 그렇다면 삼각형 AMP, 요 작은 삼각형이야. 그거랑 삼각형 AHC, 요거 두 개가 90도 똑같고 A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서 AA 닮음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둘이 닮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 어떻게 전략을 잡을 거냐면 AP의 길이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럼 여기를 X라고 잡아. 그럼 내가 A 여기 M 여기 길이를 찾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선분 AM 대 AP 이걸 큰 삼각형 입장으로 재해석을 하면 선분 AC 대 AH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AH 길이는 삼각형의 넓이 개념으로 구할 수 있고 AC 길이는 4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AH를 찾으면 AM은 덩달아 나와. 왜냐하면 M이라고 하는 점이 2대3 내분점이니까 AH 길이 구한 다음 비례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H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AH는 큰 삼각형의 높이란 말이야. 그럼 높이는 넓이 구할 때 많이 적용이 되지. 그래서 넓이를 구해가지고 AH를 구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변에 해당하는 BC 길이부터 구할 거야. 여기를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게. 그러면 x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5, 4의 코사인 A 값은 8분의 1이죠. 얘를 계산을 쭉 해주면 나오는 값이 36이에요. 따라서 x 값은 6이라는 거. 얘가 6이구나 알 수가 있고. 넓이를 이용해서 AH를 구한다 그랬어.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과연 무엇인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되겠지. 2분의 1, 5, 4, 그 다음에 사인 A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63, 네, 사인 A가 8분의 루트 6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루트 63은 3루트 7로 바꿀 수 있지.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넓이가 나와. 넓이가 10 곱하기 8분의 3루트 7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4분의 15루트 7 요까지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4분의 15루트 7은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들어갈 거야. 6 곱하기 AH 곱하기 2분의 1과 같을 거니까 2, 3은 6, 3, 5, 15 해서 AH의 길이가 4분의 5루트 7이라는 것까지 확보했어. 요거 구했고 이제 AM은 4분의 5루트 7에 5분의 2등분인 거잖아. 5분의 2니까 약분해서 2분의 루트 7인 거네. 그럼 비례식 완성이 끝났죠? 이거랑 요렇게 해주면 얘가 4대 4분의 5 루트 7인 거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해주면 4 곱하기 AP는 8분의 7호 35가 돼서 선분 AP의 길이가 32분의 3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28번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인 원이 있대. 그리고 B부터 D까지 길이는 6이 되고 D부터 C까지 길이는 여기는 2가 된대.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긋는 접선의 길이는 같을 거니까 여기도 6이 될 거고 여기도 길이가 2가 될 거야. 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랑 연결시키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일단 내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R 둘레가 떠올라야 돼. 그럼 저기는 16 더하기 2x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 3분의 2 루트 3을 딱 표시해주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변의 길이의 비가 보이죠? 얘랑 얘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게 특수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30도, 여기 30도가 돼서 C가 60도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럼 또 하나의 넓이 공식인 2분의 1 AP 사인 60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저 두 개는 당연히 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같겠지. 그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지워지고 2, 4, 8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16 더하기 2x는 3을 곱해서 여기도 약분할 수 있네. 6에다가 2 플러스 x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16 더하기 2x는 12 더하기 6x가 된다. 따라서 4는 4x, 즉 x값은 1 이렇게 나올 거고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뭐 위에 넣든 여기 아래 넣든 상관없죠. x자리에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넓이는 6루트 3이 나옵니다. 자, 529번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조선을 그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90도가 되게 하나 긋고 이렇게 90도가 되게 하나를 그어버려요. 그럼 문제에서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3 적어줄 수가 있고 얘는 4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 자 확대해 볼게. 적어주고 나면 여기는 길이가 1이 되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두 개가 닮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닮은 비를 봤더니 1대 3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얘는 9가 되겠지.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까지의 길이는 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9가 될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x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예요. 접점까지. 이건 뭐 3, 3일 것이고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만족돼야 되는 상황이니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 9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x 전체의 제곱이 9 플러스 x의 제곱과 일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풀어주면 x값이 6이 나와. 그리고 난 다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사인 값이랑 거기에 대한 대변 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많고 많은 사인 값 중에 누구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의 대변으로 누가 적절할까를 살펴본다면 내가 여기 길이를 구하고 사인 값을 여기를 구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얘는 피타고라스로 금방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높이가 4고 밑변이 12짜리인 거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16 했더니 160의 루트. 그 다음에 c에 대한 사인값 사인 c는 15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5분의 4분의 루트 160은 2r 그러면 r 값은 4분의 루트 160 곱하기 5개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약분을 해주면 2분의 5 루트 10 이렇게 나올 거고 외접원의 넓이는 따라서 파이 r제곱 4에 25에다가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2분의 125파이